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특히 오늘은 제가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집, 세력의 의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의 지금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통 금요일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수급이 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에코프로비엠의 하락은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빠질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즉,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LNF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LNF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LNF도 마이너스 4.7%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매도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기 좋은 포지션이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수급 매매를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쌍끌이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겠지만, 반대로 이런 쌍끌이 매도가 나올 때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상승 흐름에 있는 어떤 종목도 가끔씩 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인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손절이 나갈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을 계속해서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죠? 자,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매집의 양이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이 빨간 선인데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추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세력의 매집량이 지금 역대급 고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동평균선 중에 241선이 있죠. 바로 이 보라색 선을 말하는 건데, 이 241선 위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근데 단순히 이 24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점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지난 올해 초에도 이 121선과 241선 사이, 그래서 제가 초록색과 보라색 선 사이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 구간이 마틴존이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마틴존은 기본적으로 과매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기관과 외인 그리고 연기금의 추가적인 매수가 굉장히 자주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모바일로 보시다 보니까 그럼 이 구간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구간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이 주황색 선이 61선이고 보라색 선이 241선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마틴존이 아니다. 즉 뭐냐? 초록색과 보라색 선 사이, 바로 요 구간이 마틴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여백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면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앞으로 241선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요렇게 추세대로 그대로 제가 따라 그리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121선이죠. 요 초록색 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대로 그리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요 구간이 마틴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음봉이 나왔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차피 이 241선 위에서 다시 지지라인을 만들고 이 캔들이 이 마틴존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2차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241선을 조금만 이탈하고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패닉에 빠지면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손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중장기 투자하셨던 분도 이 구간을 굉장히 공포 구간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단기간 여러분들이 241선을 뚫고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우리가 보통 작전주나 혹은 테마주라고 부르는 많은 종목들이 이 241선을 깨고 내려가자마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2번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든 결국에는 이 마틴존을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바로 이 RSI 지표가 있죠. 이 RSI 지표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바로 이 RSI 지표가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지금 저점을 가고 있는데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물타기를 해야 될 만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주가가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바닥 시그널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의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찍을 때마다 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70% 이상의 확률로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신규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접점 라인 바로 이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된다? 바로 역사적 고점을 나타내는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RSI 지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역사적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즉 이 예상도를 그려드리면 이 RSI 지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색칠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전처럼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1차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량주를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1차 때가 아니고 이 두 번째 이 다음에 나오는 요 시그널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초록색 121선과 그 다음에 보라색 241선 사이 이 사이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마틴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틴존이 어떻게 예정이 돼 있다? 바로 이 구간에 마틴존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2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반드시 버텨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횡보하거나 여전히 상승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급락이 나올 때 이 경우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평생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주도적으로, 즉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설명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보조지표 설명서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메이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어떻게 앞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이런 투자 주체들만 하고 있는 게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여전히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시나리오 자료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때가 벌써 7월 중순이었는데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할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여기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장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제가 만들어드린 시나리오로 도움을 받으셨던 주주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시나리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시나리오 자료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 드린 이 자료 최대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에코프로비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1년 동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각각의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탈출 전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물린 채로 버티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다가는 더 장기간 물려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탈출 전략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즉 종목이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그때그때 매매 대응을 하고 싶다, 내가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